강준석? 그게 우리 아들 이름인데? 대한산업그룹 회장실 77살 강태성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면접장에서 26년 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 지원자의 입에서 말이죠. 게다가 그 청년은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3월 17일. 아버지 이름도 똑같습니다. 강준석 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6년 전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요. 아내가 한 명만 데려오고 나머지 한 명은 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시장 냄새 나는 네가 재벌 손자를 키워. 끔찍한 신분 차별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재벌가에서 한 아이는 가난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6년 후 두 아이가 같은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 쌍둥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야? 협박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온라인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 8천만 원 누군가 익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두고 말이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분 차별로 갈라진 쌍둥이 형제가 26년 만에 재회하고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감동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두 형제는 모든 걸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한산업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 상반기 신입사원 최종 면접장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명의 지원자가 일렬로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쪽 면접관석에는 강태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7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룹 창립 50주년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래의 주역을 직접 뽑겠다며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의 안내 멘트에 지원자들의 긴장감이 2배로 뛰었습니다. 보통은 임원들이 면접을 보지만 50주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이례적인 자리였습니다. 옆자리에는 비서실 법무팀장 이광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2살, 언제나 웃는 얼굴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원자 중에 정말 뛰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대 수석 졸업에 토익 990점, 태성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스펙보다 사람을 봐야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음 지원자를 호명했습니다. 강도훈 지원자님, 26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살짝 떨렸습니다. 도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5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8천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직무에 지원한 강도훈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왔군.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 태성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강준석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준석, 26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외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면접장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성은 도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모양,
죽은 준석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 떨리는 목소리,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교통사고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은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이광수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계속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계속됐지만 태성은 도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 왜 죽은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을까? 왜 아버지 이름이 강준석일까?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석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26살. 지금 저 앞에 있는 도훈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 명숙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떠난 며느리가 정말 또 다른 아이를 키웠단 말인가? 면접이 끝났습니다. 지원자들이 일어나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도훈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태성이 불렀습니다. 강도훈 지원자. 도훈이 멈춰섰습니다. 네, 회장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겠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이 나간 후 태성은 비서실장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강도훈이라는 지원자. 신원조사 좀 해봐. 은밀하게.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태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내 아들 이름이 강준석이었어. 그리고 오늘 똑같은 이름을 면접장에서 들었네.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준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오늘 본 도훈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혹시 내 손자일까? 태성의 독백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밤새 준석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6년 만에 되살아난 기억들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낡은 빌라 3층 끝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우편함, 깨진 계단 타일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서미란이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1살 얼굴에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5년째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폐로 전이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고 있었지만 이자가 쌓여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고작 15만 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도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미란의 손에서 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뭐가? 대한산업그룹 최종 합격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대한산업? 네, 월급이 450만 원이래요. 게다가 복지가 좋아서 가족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도훈이 어머니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아들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그곳은 절대 안 돼. 왜요? 좋은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 가자.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5년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 4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 물류센터 상하차, 밤 10시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4년을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MT 가고 축제 즐길 때
도우는 이랬습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니까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곳만은 정말 안 돼.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대기업인데. 그냥 위험해. 엄마 말 들어. 응? 엄마,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건데요? 이유라도 말해줘요. 미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그 여자, 내 할머니란 사람이 널 찾으면 이번엔 너까지 죽일지도 몰라. 네, 할머니가 죽인다고요? 26년 전에도 우릴 죽은 사람 취급했어. 그 끔찍한 사람들이야. 제발. 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언니, 나야. 친구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53살 동네 친구였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들어가는데 도훈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저 대한산업그룹에 취직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대박, 축하해야지. 하지만 미란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니, 왜 울어? 아들 취직했는데 기뻐해야지.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그 회사 사주가 언니랑 안 맞나? 내가 아는 용한 점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순자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미란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훈아, 네 엄마. 엄마가 5년 동안 혼자 싸웠잖니. 병원비도 내 학비도 다 엄마 혼자 감당했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효도하려고요. 아니야. 넌 모르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리고 여기까지 왔어. 당당하게. 그게 엄마 자랑이었어. 도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아버지처럼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석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26년 전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미란아,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내 힘으로. 도훈아, 넌 정말 아버지 닮았구나. 미란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도훈이가 이만큼 컸는데 이제 좀 쉬어. 응?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산업그룹, 그곳에는 재원이가 있을 겁니다. 26년 전 빼앗긴 아들, 도훈의 쌍둥이 형, 만약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생긴 얼굴을 마주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시어머니 명숙이 또 도훈까지 빼앗으려 하면, 제발 들키지 말아라. 미란의 기도였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불안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게요. 도훈이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에서는 미란이 순자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만약에 말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도훈이 잘 부탁해.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어디가? 암 이겨내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미란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불길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26년 전 산후조리원 그날, 시어머니가 재원이를 빼앗아 가던 그날, 시장 냄새나는 네가 재벌 손자를 키워. 도윤이는 우리가 데려간다. 넌 도훈이나 데리고 꺼져.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6년 전
서울 강남구 산후조리원 VIP실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젊은 서미란이 누워 있었습니다. 25살 창백한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양옆에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두 아기를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왼쪽이 도윤, 오른쪽이 도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엄마가 잘 키울게.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란이 도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차명숙이 들어왔습니다. 49살 고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간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명숙은 대답 없이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미란아,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간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란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딸이 재벌 손자를 키워 말이나 돼? 명숙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미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낳은 애들인데요. 겨우 25에 우리 준석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자까지 내가 키운다고? 꼬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랑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사랑? 준석이 죽고 나니까 본색 드러내는구나. 재산 노리고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닥쳐. 도윤이는 우리가 키운다. 넌 도훈이나 데리고 나가. 명숙이 간호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미란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둘 다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을 안은 채로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원아, 도윤아, 미란이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돌려줘요. 미란이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도훈이도 빼앗을 거야. 알았지? 조용히 살아. 우리 눈에 띄지 말고. 그날 밤 미란은 도윤을 마지막으로 안아봤습니다. 명숙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반드시.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도훈만 안고 산후조리원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미란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준석이 남긴 보험금 3천만 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도훈을 업고 일했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었습니다. 손은 늘 차가웠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형아, 미안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7살이 됐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기암이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도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엄마가 짧은 게 좋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폐로 전이됐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빌라 안방, 미란이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붙어서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아직. 엄마, 이거 뭐예요? 도훈이 통장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아, 그거 병원비야. 이렇게 많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란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산업그룹은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날 밤 미란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명숙이 나타나 도훈까지 빼앗아가는 꿈이었습니다. 경고했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이제 도훈이도 내가 데려간다. 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배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미란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행복하니? 사진 속 아기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미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도훈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부산역 새벽 5시 30분 KTX 승강장, 플랫폼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도훈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아들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아, 조심해. 특히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 피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제발 부탁이야. 엄마 말 들어.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엄마도 약 꼭 챙겨 드세요. 응.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도훈이 승차했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시간 30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한산업그룹 본사 앞 42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 입구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천장은 3층 높이였습니다. 정면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명 정도 됐습니다. 인사팀 김대리가 명찰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대한산업그룹 가족이 되신 겁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도훈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대리가 회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임직원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자랑인 임직원 식당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도훈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회장님 손자 강도윤 팀장님입니다. 입사 2년 만에 기획팀장이 되셨죠. 로열 패밀리라 다르긴 달라요. 도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도윤도 도훈을 봤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주변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헐,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다. 도윤이 도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닮은 정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키도 같았습니다. 175cm,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도 긴장했습니다. 강도훈입니다. 강도윤입니다. 저,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3월 17일인데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3월 17일입니다.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생일.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김대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와, 생일도 같으시네요. 정말 신기하다. 다른 신입사원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 피해.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주쳤으니까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을 놓고 마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혹시 출생지가 어디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저는 서울인데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댁에서 자라서. 도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할아버지께 맡기고 떠나셨대요. 도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혹시 아버지 성함이? 도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받고 올게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도훈아, 괜찮니? 회사는 어때? 네, 좋아요. 근데 엄마, 왜?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진짜 거울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생일도 똑같대요. 3월 17일. 미란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멀리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야. 괜찮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도훈아, 들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왜요? 그냥 위험해. 엄마 말 들어. 응? 엄마,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거예요?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엄마,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 피해.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까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 전화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훈은 도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도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있을까요? 도윤의 질문이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닮다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사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도훈은 계속 도윤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왜 생일이 같을까? 왜 어머니는 피하라고 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 혹시 쌍둥이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한산업그룹 회장실 42층 최상층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강남 빌딩 숲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성이 책상 앞에 앉아 김 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도훈 지원자 신원조사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성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성함이 서미란입니다. 51살, 부산 거주 중입니다.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미란,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했습니다. 26년 전 회장님 댁 며느리와 동일인입니다. 태성이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손자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26년
며느리 미란이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아내가 말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출생지는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출생일은 3월 17일, 도윤이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석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26살 때 찍은 사진, 도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해야겠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도훈이가 커피 마시는 걸 지켜봐. 컵을 회수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실장이 사무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도훈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아메리카노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분 후 도훈이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회장실로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수고했네. 병원에 맡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도훈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점심 먹는 모습,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모두 준석을 닮았습니다. 3월 9일 금요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줄을 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손자였습니다. 준석의 아들이었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준석아,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태성이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도훈 씨에게 알리시겠습니까? 태성이 망설였습니다.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26년간 나타나지 않았을까? 며느리 미라는 왜 아이를 숨겼을까? 혹시 유산을 노린 건 아닐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태성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게. 이광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이광수가 태성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광수야, 26년 전 사건 기록 어디 있나? 이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폐기하셨잖습니까? 혹시 복사본이라도. 회장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십니까? 태성이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이광수가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신입사원 강도훈 씨 결과입니까? 그래. 그럼 손자님이 둘이란 말씀이십니까?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광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다간 복잡해집니다. 법률적으로도.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사모님께는 말씀하셨습니까?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26년 전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 이상하네. 도훈이를 키웠잖아. 왜 한 명만 맡기고 한 명은 데려갔을까? 이광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합니다. 조사해봐. 26년 전 산후조리원 기록. 미란이가 정말 쌍둥이를 낳았는지. 알겠습니다. 이광수가 나갔습니다. 태성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들에 불이 켜졌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이었습니다. 사흘 후 이광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뭘? 26년 전 강남 산후조리원 기록입니다. 서미란 씨,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일란성 쌍둥이 남아둘입니다. 3월 17일 오전 6시 40분
6시 42분 출생. 태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도윤이 말고 도훈이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집에 데려왔을까?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걸까? 명숙이가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내를 불러야겠어. 그날 저녁 태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대저택이었습니다. 300평 규모였습니다. 정원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내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래. 태성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명숙이, 왜요? 26년 전 미란이가 아이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지?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정말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난 거 맞아?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아내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미란이가 쌍둥이를 낳았어.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산 빌라, 밤 9시였습니다. 미란이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암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요. 회사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진짜 거울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생일도 3월 17일이래요. 이름은 강도윤이고요. 미란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 26년 전 빼앗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미란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도훈아, 들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왜요? 그냥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엄마, 혹시 도훈아?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알았지? 엄마,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 피해. 미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언니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도훈이가 도윤이를 만났어. 순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 둘이 마주쳤어? 응. 이제 어떡하지? 들키면. 언니 진정해. 일단 숨 쉬고.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도훈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을. 안 돼. 절대 안 돼. 명숙이가 또. 미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언니 몸은 괜찮아? 오늘 기침 소리 들렸는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한산업그룹 기숙사였습니다. 도훈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닮았을까? 왜 생일이 같을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누군가 손을 넣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둘이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훈이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가죠. 엘리베이터 안 둘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점심 먹다가 말았는데 이따가 같이 먹을래요?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피해.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혹시 형제 있으세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저도 혼자예요. 외로웠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자라서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은 있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도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셨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거든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형, 도윤이 불렀습니다. 도훈이 놀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훈도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둘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먹었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물을 마셨습니다. 신기하네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헤어지려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형,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같이 영화 볼래요? 아니면 밥 먹거나.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피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토요일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도훈이 부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랑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미란이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저도 궁금해요. 왜 저랑 똑같이 생겼는지. 혹시 형제 아닐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도훈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훈아, 제발 엄마 말 들어. 그 사람 만나지 마. 왜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미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30분 후 순자가 왔습니다. 미란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에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5천만 원. 지금 가진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대출 받자. 이미 다 받았어. 더 이상.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세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연락하세요. 하지만 미란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걱정할까봐, 회사 그만두고 내려올까봐.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도훈이는 혼자가 되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윤 생각이 났습니다. 26년 만에 형제가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도훈이만큼은. 3월 15일 목요일 대한산업그룹 로비였습니다. 오전 10시 임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며 차명숙이 들어왔습니다. 75살 고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기사와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명숙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도윤이 걸어왔습니다. 손자를 보고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명숙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 만나러 왔지. 점심 같이 먹으려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손자 당연하지. 둘이 걸어가는데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명숙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명숙이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준서가 죽은 아들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26년 전 쫓아냈던 그 아이. 도훈이었습니다.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도훈 씨예요. 저랑 생김새가 비슷하죠?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강도훈입니다. 명숙은 도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저 입술, 준석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6년 전 빼앗았던 도윤과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을 다시 봤습니다. 너, 어머니 성함이 뭐니? 도훈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를 물을까요? 서미란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 26년 전 쫓아냈던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가 도훈이를 키웠구나. 나는 먼저 갈게. 명숙이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비서가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실로, 빨리. 명숙이 서둘러 걸었습니다. 도윤이 뒤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어지러워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성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소? 명숙이 쓰러질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성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여보, 저 아이를 봤어. 무슨 아이? 도훈이, 미란이 아들. 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태성이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명숙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게 무슨,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소.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6년 전, 미란이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지. 하지만 산후조리원 기록을 확인했소. 쌍둥이를 낳았더군.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말고 도훈이도 있었어. 그런데 왜 한 명만 집에 데려왔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명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말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남편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 딸이 우리 손자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윤이만 데려왔어요. 도훈이는 미란이한테 맡겼고요. 태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미쳤소? 쌍둥이를 갈라놓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26년간 손자 한 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윤이는 아나? 아직 모를 거예요. 당장 말해야지. 안 돼요. 그러면 명숙이 급히 말했습니다. 태성이 돌아봤습니다. 뭐가 안 돼? 도윤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26년간 숨겨왔는데 그건 당신 잘못이잖소. 태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숙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게. 이광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아니야, 들어와. 태성이 손짓했습니다. 이광수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이 26년 전 진실을 고백하셨네. 이광수가 명숙을 봤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쌍둥이 중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그만.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야. 미란이한테 맡긴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 명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광수가 태성을 봤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광수가 나갔습니다. 남은 건 부부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요? 도훈이한테 사과할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숙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도윤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아직은. 언제까지 숨길 건데? 시간을 좀 줘요. 내가 준비할 시간을. 태성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준비할 시간? 26년도 모자라서. 명숙이 다시 울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섞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도훈의 입사 2주일째였습니다. 물류관리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재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훈 씨, 점심 뭐 먹을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식당 가시죠. 임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여기요. 도훈이 다가갔습니다.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오늘 메뉴 괜찮네요. 네, 그러게요. 둘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반찬을 집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먹는 것까지 똑같네. 쌍둥이 아니라고 했죠?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쌍둥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거죠. 하지만 도윤도 의아했습니다.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설탕과 프림 없이. 형, 주말에 시간 있죠? 네, 있어요. 영화 보러 갈까요? 새로 나온 액션 영화 있던데.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피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요? 와, 기대된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26년간 형제 없이 자랐으니까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CGV 앞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청바지에 검은색 패딩을 입었습니다.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옷까지 똑같네요. 진짜 신기해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도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잠시 잊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형, 술 드세요? 조금요. 저도 조금만 마셔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어릴 때 어땠어요? 도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했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고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죠. 부럽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댁이 컸지만 외로웠어요. 할아버지는 바쁘시고 할머니는 엄격하시고.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많았겠네요. 많았죠. 근데 진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회장 손자니까 잘해주는 거지.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자였지만 외로웠습니다. 형, 저한테는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회장 손자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냥 도윤 씨가 좋아요. 도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형. 둘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나 조심해. 엄마, 저 오늘 그 사람 만났어요. 미란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요.
영화 보고 밥 먹었어요. 도훈아, 안 된다고 했잖아.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도훈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 사람 그만 만나. 왜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형이야. 쌍둥이 형이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언제요?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란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부산 병원 입원실. 미란이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순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이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둘이 계속 만나잖아. 조만간 들킬 거야.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수술은 언제 할 거야? 돈이 없어. 어떻게 해? 대출 다 받았어. 더 이상 안 나와.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내가 도훈이한테 연락할까? 안 돼.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다녀야 돼. 엄마 때문에 그만두면 안 돼. 그래도 제발 순자야. 도훈이한테는 비밀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요일 출근. 도훈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덕분에요.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점심시간. 둘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형, 혹시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쭉 부산에서 살았는데, 저는 서울이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편하지? 도훈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명숙이 지나갔습니다. 도훈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형 보고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훈도 의아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자기를 보고 놀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과 도윤은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아니,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둘이 진짜 형제 같은데 쌍둥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 도훈도 점점 확신했습니다. 도윤과 자신은 뭔가 특별한 관계일 거라고,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3월 20일 화요일, 회장실이었습니다. 태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앉아라.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내려놓고 손자를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도훈이 손자라는 걸,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도윤아, 네, 할아버지. 요즘 신입사원 강도훈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구나. 도윤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잘 맞아요. 그래.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아서. 할아버지도 도훈 형 좋아하시죠?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손자였으니까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일하러 갈게요. 잠깐. 태성이 불렀습니다.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왜요? 너 도훈이랑 생일이 같다며? 네, 3월 17일이요. 신기하죠? 태성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래, 가봐라. 도윤이 나갔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때 비서실장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미란 씨 신상 정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말해봐.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폐암 말기래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암? 네, 수술이 시급하다는데 비용 문제로 못하고 있답니다. 태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장 보내. 회장님, 익명으로 병원비 보내. 빨리.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부산대학교병원 입원실, 미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순자가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먹어. 고마워, 순자야.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미란 환자분?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익명의 기부자가 수술비 5천만 원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미란과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분이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내일 당장 수술 가능합니다.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살았어. 수술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미란은 불안했습니다. 누가 자기 병원비를 낼까? 혹시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걸까? 도훈이가 손자라는 걸. 의사 선생님, 기부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완전 익명이라서. 의사가 나갔습니다. 미란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야, 이거 이상해. 왜? 좋은 일인데. 아니야. 공짜가 어디 있어.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언니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운 좋은 거야. 하지만 미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회사에서 특이한 일 없었니? 특이한 일이요? 없는데요. 왜요? 미란이 안도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해.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회장실, 태성이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 보냈나? 네, 전달했습니다. 미란 씨 반응은? 담당 의사한테 기부자가 누군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고 있군. 회장님, 이제 도윤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태성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보고서 가져왔어요. 태성이 도윤을 봤습니다. 김 실장이 눈치껏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네.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성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이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라.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강도훈, 너의 생물학적 형제다.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26년 전 내 어머니 서미란 씨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랑 도훈이를.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만 데려왔다. 도훈이는 어머니에게 맡겼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태성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어제 알았다. 할머니가 숨겼어. 도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6년간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빼앗아간 겁니다. 제 친엄마가. 살아계셔요? 그래, 부산에 계신다. 만나고 싶어요. 도윤이 태성을 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만나고 싶어요. 태성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같이 가자. 도윤이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26년간 참았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형, 도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편했던 이유, 말 안 해도 통했던 이유, 쌍둥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이 놀랐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 우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걱정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회사 옥상. 기다려. 내가 간다. 20분 후 도훈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도윤이 도훈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형, 우리 형제야. 도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야. 우리 일란성 쌍둥이. 도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 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란성 쌍둥이. 3월 21일 수요일, 대한산업그룹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쌍둥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들었어? 신입사원 강도훈이랑 강도윤 과장이 진짜 쌍둥이래. 헐, 진짜? 그럼 회장님 손자가 둘이란 거야? 그런데 왜 따로 살았대?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훈은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척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도윤에게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 우리 쌍둥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NA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99.9%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점심시간, 식당에서 직원들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때문 아닐까? 회장님 재산이 얼마인데. 근데 26년 만에 나타난 거 의심스럽지 않아? 타이밍이 딱 좋네. 회장님 나이도 많으신데. 도훈이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식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한산업 내부 폭로, 회장 손자 갑자기 둘로 늘어남 디귿디귿.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님? DNA 조작 가능한 거 모르나? 재벌 세계는 진짜 막장이네. 도윤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의심, 호기심,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오후 3시 도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거지? 회장님한테 접근하지 마. 경고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 어머니 병원비 회장님이 됐지? 다 계산된 거 아니야? 도훈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비, 어머니 병원비를 회장님이 냈다고 부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병원비. 누가 냈어요? 미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예요? 누가 낸 거예요? 모르겠어. 익명이래. 도훈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저, 쌍둥이 맞죠? 미란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말했어? 회장님이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숨긴 거예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명숙이가, 시어머니가 협박했어.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도훈아, 거기서 나와. 위험해. 무슨 위험이요? 명숙이가 또 뭘 할지 몰라. 제발. 미란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도훈이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회장실, 태성이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고? 네,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온라인에도 글이 올라왔고요.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거야? 확인 중입니다. 그때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온라인 봤어요? 봤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훈이를 유산 노린다고 하던데. 태성이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오? 뭐라고요? 도훈이를 몰아내고 싶었잖소. 이제 마음대로 됐네.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만하시오. 이미 늦었어. 태성이 등을 돌렸습니다. 명숙은 남편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7시 도훈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신입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인사했지만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협박 문자가 또 왔습니다. 회사 그만둬. 안 그러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일까? 왜 이러는 걸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형, 나야. 도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형, 괜찮아? 응. 너는? 나도. 괜찮지 않아. 둘이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쉽지 않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도윤아, 나 회사 그만둘까봐. 도윤이 놀라 형을 봤습니다. 왜 그만둬?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어머니도 걱정되고. 안 돼. 형은 실력으로 들어왔잖아. 당당하게 다녀야지. 도훈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이 형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같이 버티자. 응? 고마워.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아, 나 순자 아줌마야.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너 엄마가 쓰러졌어. 피를 많이 토했어.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나 부산 가야 돼. 나도 갈게. 우리 엄마잖아. 나도 가야지.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막차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 도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엄마 괜찮을 거야. 응.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도훈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러는지 꼭 찾아낼 거였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새벽 1시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복도에 도훈과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엄마는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 중이야. 피를 너무 많이 토했어. 도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형,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엄마였습니다.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폐뿐 아니라 간 림프절까지 말기입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도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형,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가고 도훈은 복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26년간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였습니다. 힘들 때도 웃어주셨습니다. 아프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도 못 본 엄마였습니다. 이제 만나려는데 떠나신다고? 순자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 너희 엄마 강한 사람이야. 버틸 거야. 새벽 4시 중환자실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1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도훈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도훈이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훈아, 네 엄마, 저 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말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왔니? 네, 밖에 있어요. 보고 싶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곧 다시 올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엄마가 보고 싶대. 도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을 봤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도윤을 봤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 뺨을 만졌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이, 엄마, 저예요. 도윤이에요. 크게 잘 컸구나. 할아버지가 잘 키우셨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도윤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란이 웃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 다 봤으니 여한 없어. 안 돼요. 엄마 가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윤이 벽에 기대 무너졌습니다. 도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오전 9시 태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이광수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도훈과 도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태성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미란 씨는 중환자실이에요. 말기래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도훈아,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님, 손자가 둘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도훈 씨는 유산을 노린 겁니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광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입니다.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도훈의 얼굴, 도윤의 얼굴, 태성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오후에 뉴스에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대한산업그룹 본사였습니다. 명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산업그룹 강태성 회장의 손자가 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6년 전 헤어진 쌍둥이 형제가. 명숙이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부산병원. 도훈과 도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순자가 김밥을 사왔습니다. 애들아,
이거라도 먹어. 고맙습니다. 도훈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앉았습니다. 너희 엄마 말이야. 26년간 정말 힘들게 살았어. 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도훈이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도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언제나 웃었어. 도훈이 앞에서는 아줌마, 그리고 매일 밤 도윤이 이야기했어. 도윤아, 엄마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렇게 울면서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엄마 잘못 없어. 다 그 할머니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의료진이 뛰어갔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도훈과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으로 봤습니다. 의사들이 미란 가슴에 제세동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충전, 클리어, 몸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평평했습니다. 도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도윤이 형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 후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3분, 사망 확인. 3월 24일 토요일, 부산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밀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순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애들아, 조금만 먹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이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 고생만 하다 갔네. 오후 3시 검은색 벤츠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이 내렸습니다. 뒤에서 명숙이 내렸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미란의 모습이었습니다. 2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명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미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문, 하러 왔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숙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도훈아,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도윤이 형 팔을 잡았습니다. 형, 진정해. 하지만 도훈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훈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요? 할아버지, 이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에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돌아봤습니다. 26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엄마가 돌아오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이 도훈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도훈이 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알면서 했잖아요. 쌍둥이를 갈라놨잖아요.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안 돼요. 절대 용서 못해요. 도훈이 돌아섰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순자가 다가와 도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태성이 명숙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선 안 돼요. 여보, 나가시오. 지금은 명숙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영정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위패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뒤를 따랐습니다.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차 안에서 영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바다 좋아하셨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일 산책하셨어. 일 끝나고. 나도 같이 걷고 싶었는데 엄마도 그러고 싶으셨을 거야. 두 사람이 영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란이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2시간 후 뼈가루가 나왔습니다. 하얀재였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에 담았습니다. 도윤이 도왔습니다. 이게 엄마라니. 도훈이 흐느꼈습니다. 태성이 손자들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실 거다. 다음 날 일요일 부산 바닷가였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유골함을 들고 섰습니다. 뒤에서 태성, 순자, 이광수가 지켜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도훈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날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자유로워지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바다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26년이나 태성도 바다를 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못다 한 말이 많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대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태성, 명숙, 도훈, 도윤, 이광수가 앉았습니다.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밝혀야겠소.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후조리원 기록이었습니다. 26년 전 3월 17일 미란 씨가 쌍둥이를 출산했소. 오전 6시 40분 강도윤, 오전 6시 42분 강도훈. 도훈과 도윤이 서류를 받습니다. 근데 당신은 도윤이만 데려왔소. 왜요? 태성이 아내를 받습니다.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 딸이 재벌 손자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라놨단 말이오. 미란이한테 협박했어요. 다시 나타나면 도훈이도 빼앗는다고. 그래서 그 애가 26년간 숨어 살았어요. 도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 차별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광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도윤 씨는 강준석 님의 자녀로 되어 있지만 이광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훈 씨는 현재 어머니 호적에 서도훈으로 올라가 있고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사셨던 겁니다. 도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느껴왔던 결핍의 이유가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인지 청구 친자 확인 소송 진행해 내 아들 호적에 정식으로 올려 성도 강 씨로 바꾸고.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형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광수가 대답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강준석 씨의 아들로 등재하면 됩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하게. 도훈이는 내 손자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해. 도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형을 안았습니다. 형, 이제 괜찮아. 우리 진짜 형제야.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도훈이 명숙을 받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못해요. 3월 26일 월요일 대한산업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도훈이 사표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태성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으면 회사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성이 사표를 찢었습니다. 안 받아. 할아버지, 넌 실력으로 들어왔어. 당당하게 다녀야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태성이 손자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블라인드 채용 다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붙을 거예요.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을 닮았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뭔데요? 호적 정리는 해야 한다. 넌 내 손자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해. 도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이었습니다. 도훈, 도윤, 태성, 이광수가 함께 왔습니다. 늦은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강도훈, 부강준석, 모섬이란, 출생일 1999년 3월 17일.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쌍둥이시네요? 네. 누가 형이에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오전 6시 40분, 동생은 6시 42분에 태어났어요. 공무원이 입력했습니다. 도훈이 이제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도훈이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강도훈이 됐어요. 도윤이 형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축하해. 태성도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손자가 됐구나. 이광수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도훈이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과 도윤이 한강공원에 앉았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켰습니다. 형제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형, 진짜 회사 그만둘 거야? 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언제 시험이야? 하반기. 6개월 남았어. 도윤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형 꼭 붙을 거야. 실력 있잖아. 고마워. 근데 형, 그동안 뭐 하고 살 거야? 도훈이 웃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좀 하려고. 편의점이나 카페.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야. 내가 벌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닮고 싶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형, 할머니는 용서할 거야? 도훈이 한강을 봤습니다.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안 돼. 나도 그래. 근데 할머니도 늙으셨잖아. 알아. 그래서 더 복잡해. 둘이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도훈은 강남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준비였습니다. 물류관리 전문 서적을 읽었습니다. 실전 문제를 풀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됐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주말마다 형제가 만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6년간 못다한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8월 어느 날, 태성이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집에 좀 오겠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 도훈이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알아. 근데 한 번만 들어줘라. 응?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강남 대저택이었습니다. 도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도훈아, 왔구나. 네. 도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걸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도훈이 받아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도훈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우리 도훈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아직 몰랐지. 내 형 도윤이가 있다는 걸. 미안해. 엄마가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 엄마는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사랑한다. 도훈아. 그리고 도윤아.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도훈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명숙이 불렀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훈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다오. 도훈이 명숙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도훈아, 용서는 아직 못해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명숙이 도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훈이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어땠어? 엄마 편지 받았어. 진짜? 둘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편지를 다시 읽어줬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하고 계셨구나. 응, 끝까지. 형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약속하자. 뭘? 엄마 말대로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도훈이 웃었습니다. 응, 약속해. 9월 15일 금요일 대한산업그룹 채용 발표일이었습니다. 도훈은 강남역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도훈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뽑으신 건 아닙니다. 이번 채용은 공정성을 위해 내부 임원은 배제하고 100% 외부 전문 면접관들이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석을 주셨습니다. 순수하게 실력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도훈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서 그래요. 카페를 나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 붙었어. 진짜? 형, 축하해. 수석이래. 역대 최고 점수. 와, 형, 대박이다. 도윤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도훈은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봤죠? 저 해냈어요. 그날 저녁 강남 대저택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성, 명숙, 도훈, 도윤, 이광수가 모였습니다. 순자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도훈아, 정말 축하한다. 태성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석이라니, 우리 손자 자랑스럽구나. 명숙도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축하해. 도훈이 명숙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니? 도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손자가 자기를 할머니라고 불러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럴 때 아니고 건배해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도훈이 합격을 축하합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형을 안았습니다. 형, 이제 또 같이 일하는 거야. 응, 근데 이번엔 당당하게. 원래 당당했어. 형은.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명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도훈이 좋아하는 메뉴를 물어봐서 만들었습니다. 도훈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한다며? 감자탕이요? 응, 순자 씨한테 물어봤어. 도훈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 명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성이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할아버지가 줄 게 있다. 뭔데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준석이가 남긴 보험금이야. 3억 원씩이다. 도훈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야. 이제라도 받는 게 맞아. 도훈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 너희 아버지 뜻이야. 도윤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77이야. 정리할 때가 됐어. 이광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산업그룹 지분 60%는 손자 강도윤과 강도훈에게 각각 30%씩 균등 분배한다. 도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못 받아요. 왜? 제가 뭘 했다고요? 도윤이만 받아야죠. 태성이 손자를 앉혔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손자야. 평등하게 받아야지. 하지만 도윤이 형 손을 잡았습니다. 형 받자. 할아버지 뜻이야. 도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이 두 손자를 안았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서로 의지하면서. 네, 할아버지.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도훈, 도윤, 태성, 명숙.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앨범을 폈습니다. 준석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이게 너희 아버지야. 26살 때 모습. 도훈과 도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닮았다. 응, 너희가 아버지 그대로야. 명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석과 미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정말 사랑했어. 내가 반대했지만 왜 반대하셨어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이었어. 어리석었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도훈이 사진을 만졌습니다. 엄마, 행복하셨겠네요. 그래, 짧았지만 행복했을 거야. 명숙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바랐을 거야. 도훈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명숙이 두 손자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도훈도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용서해요. 명숙이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성도 가족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6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 바닷가였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어머니 상고람을 묻었던 바다에 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형이랑 저랑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도윤이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화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형제는 손을 잡고 바다를 봤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수요일, 봄이었습니다. 강남 대저택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훈과 도인의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원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27개의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태성이 앉아서 손자들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도훈과 도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 출근복이었습니다. 도훈은 오늘부터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왔구나. 생일 축하한다. 태성이 일어나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역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어서 와서 먹어. 와, 진짜요?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완전 맛있겠는데요? 내가 좋아한다며? 어서 앉아. 도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국을 떠서 손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서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명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란이한테 레시피 물어봤어. 예전에 할머니, 너희 엄마 정말 요리 잘하셨어. 나보다 나았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최고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태성이 성냥을 켰습니다. 초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27개 모두 불이 켜졌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소원 빌어라. 두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서로 마주봤습니다. 웃었습니다.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후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광수도 와 있었습니다. 순자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축하해요. 도훈아, 도윤아. 순자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안에 액자가 2개 있었습니다. 도훈과 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남긴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사진 속 아기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이광수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걸로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열어봤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법률 자문료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광수의 법률 드립이었습니다.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자. 3대가 모였으니 좋아요. 정원 벚꽃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가운데 섰습니다. 양옆에 도훈과 도윤이 섰습니다. 뒤에 명숙이 섰습니다. 순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장 더요. 이번엔 재미있게. 도윤이 피스를 했습니다. 도훈도 따라했습니다. 태성도 웃었습니다. 명숙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또 찍혔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도훈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4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도훈과 도윤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똑같은 정장, 똑같은 가방, 똑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형, 긴장돼? 응, 좀, 괜찮아. 형 실력 있잖아.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도훈 씨, 복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훈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석 합격이 증명했습니다. 물류관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어서 와요. 자리 여기에요. 책상을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수석이잖아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강도훈님 환영합니다. 대한산업그룹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당당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형, 퇴근하자. 응.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밖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형, 저기 봐. 도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7가지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엄마가 보내주신 것 같아. 응, 나도 그런 생각 들어. 두 사람이 무지개를 봤습니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같은 키, 같은 얼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아, 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도윤이 형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형이 있어서 행복해. 형제가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글쎄, 행복하게, 그래, 행복하게, 엄마 아빠처럼. 도훈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날아와 손에 떨어졌습니다. 도훈이 꽃잎을 잡았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전해드리고 싶다. 그럼 날려보내자. 손을 펼쳤습니다. 꽃잎이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서 사라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밤하늘이 반짝였습니다. 형, 저기 저 별이 엄마일까? 응, 그럴 거야. 저기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형제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오래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26년 동안 헤어져 있던 쌍둥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엄마 서미란과 아버지 강준석이 바랐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26년 동안 헤어져 있던 쌍둥이 형제, 강도훈과 강도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분 차별 때문에 갈라진 두 아이, 한 명은 재벌가에서 한 명은 가난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회사 복도에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어머니 서미라는 끝까지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한 아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차명숙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혈육의 정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섭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도 신분이라는 높은 벽도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는 겁니다. 도훈과 도윤은 이제 함께 걷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미소 지으며 우리 아들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말 못했던 사랑을 전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세요.